안녕하세요. 이 밤 낮이길 줄이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글배우 작가님의 책 고민의 답입니다. 제 채널의 첫 영상이 작년 12월 3일에 공개했던 글배우 작가님의 책 지쳤거나 혹은 좋아하는 게 없거나였는데, 오랜만에 글배우 작가님의 따뜻한 위로의 책을 낭독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 고민의 답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고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이끌어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가님의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습관을 고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 늘 나만 되는 일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지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독서를 듣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평소 엄한 분이지만 존경하는 은사님을 찾아가 고민을 말했다. 저만 되는 일이 없고 불행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듣고 고치고 싶어요. 은사님은 말했다. 너에게는 안 좋은 세 가지 습관이 있어. 첫째,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게 많아서 결국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건 될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야. 네가 힘든 것과 노력하는 건 별개야. 작은 돌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어. 그러니 너의 힘듦에만 집중하면 아무 노력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길을 가는데 큰 돌이 막고 있는 거야. 그 길을 꼭 지나가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돌을 들어 올리든 넘어가든 도구를 이용해 파내든 노력을 해야 할 거야. 돌을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만 있으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거야. 물론 너는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돌을 지나갔니? 아니야. 결론은 똑같아. 돌을 지나갈 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그걸 인정해야 달라질 수 있어. 행복도 마찬가지야.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누군가를 탓하는 건 정말 쉬워. 그런데 탓하는 게 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탓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해. 어떻게 하면 마주한 벽을 지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해. 노력해도 안 된다면 지나갈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해. 둘째, 힘들면 자꾸 도망치려는 습관이 있어. 힘들 때마다 자꾸 도망치면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인생에서 좋은 건 하나도 갖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놓인 좋은 것은 모두 힘든 시간이 지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거든. 도망치지 마. 도망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소중한 사람과 연애를 잘하고 싶고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니?
그럼 노력을 해야 해. 힘들다고 자꾸 도망치고 피하지 마. 힘들다고 헤어지면 모두가 헤어져야 하거든.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어. 힘들어도 노력해야 해. 그래야 그 뒤에 더 좋은 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어. 물론 노력해도 달라질 게 없다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해. 무섭다고 피하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매일 힘들고 무섭다고 말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아. 셋째, 자신을 좀 믿어. 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 네 탓이 얼마나 있겠니? 인생을 잘 살고 싶어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너인데 그런 내 탓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니? 자신을 믿어줘. 네가 다 잘못해서 전부 문제여서 안 좋은 상황이 온 게 아니야. 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 그러니 네가 너를 믿어줘. 믿어야지만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 분명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더 큰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거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나이까지 삶을 잘 버텨온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듦을 넘어갈 너를 대단하게 바라보고 존경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정해진 것도 없고 내가 정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상상하세요. 상상한 만큼 닮아가고 변해가니까요. 싫은 일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괜찮지 않은지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세요. 습관이 몸에 배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는 일은 없더라도 나는 100%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내 인생. 아는 여동생은 24살에 자판기 사업을 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법니다. 동생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이면 한참 꾸미고 싶을 텐데 매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음료수를 실은 트럭을 몰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니? 라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않아.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남들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일만 잘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초창기에는 대학교나 내 또래가 많은 곳에 허름한 복장으로 갈 때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음료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때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 기호에 맞는 음료수를 잘 준비하고 사업적으로는 어느 지점에 어떤 자판기를 두면 더 매출이 오를지를 고민했어. 내가 잘하고 나만의 실력이 생기면 나중에는 누구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어.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100% 최선을 다할 수 없더라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에만 집중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물론 나중에 내가 정말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기도 해. 쉬는 날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고,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욜로를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 욜로를 좋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욜로는 그날그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내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 오늘 사업이 잘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좋은 모습은 늘어나니까. 어떤 선배가 나한테 내가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는 않아? 트럭을 모는 게 불편하진 않아?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선배에게 말했어. 선배는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벽에 힘들어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트럭을 모는 게 때론 불편해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려워도 어떻게든 찾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영어 점수를 올릴 각오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사실 나는 요즘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거든. 물론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어려움 앞에서 자꾸 타협하는 습관 때문인 것 같다. 타협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거든.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노력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시도하다 보면 그 노력에 맞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좋은 성과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다.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맞춰주나 의식하지 않고 맞춰주지 않나 어차피 똑같더라고.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춰주다가도 한 번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더라고. 그럼 애초부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내 마음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차피 맞춰주나 맞춰주지 않나 똑같다면 소신껏 삶을 나아가기로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멀어지더라고.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좋아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다. 잠시의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잠시의 안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잠시뿐이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삶에서 계속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남의 시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소신껏 살고 싶은 삶을 살아.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 무엇이든 열심히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울할 때면 금세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열정적인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었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은 늘 감정을 따라갔다. 기분이 좋으면 활력이 넘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수영선수를 알게 되었다. 수영선수는 사계절 내내 훈련을 쉬지 않았다. 마음이란 게 우울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자 수영선수는 말했다.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그때 깨달은 건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거야.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지. 책에서는 열심히 살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커서 알게 되었어. 시간 대비 벌게 되는 부모님의 소득보다 생활에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았던 거야. 그렇다고 지출이 다른 집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도 아니야. 단지 부모님 소득이 다른 집보다 시간 대비 적었던 거지. 그때 깨달았어. 아, 시간이 곧 돈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실력이 곧 돈이구나.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난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력을 쌓는 데 집중했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야.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내가 어느 날은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쉬었고 칭찬받거나 인정받은 날은 2배로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면 우울해져 연습하기 싫어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때 깨달은 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쓸 수 없겠다는 거야. 시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보다 실력을 잘 쌓기 어렵고 시간 대비 소득을 늘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물론 사람마다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은 소득을 벌기는 싫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어. 무조건 매일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먼저 집중했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은 간단해. 일상에서 나와의 작은 약속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거야. 하루 5km 걷기, 영양제 챙겨 먹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자기, 핸드폰 오래 보지 않기, 1시간 독서와 명상하기, 바른 자세로 앉기.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니 놀랍게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 통제력과 자제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신기하지? 생각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재의 노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게 되면서 미래를 바꾸어 주었어. 그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꾸준히 노력을 유지하며 실력을 쌓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게을러지는 마음으로 무기력해진다면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작은 것부터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좋은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힘든 순간은 천천히 지나간다. 힘든 순간은 오래 남고 행복한 순간은 오래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거나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 순간은 흘려보내고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자. 놓쳤던 순간은 잊고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느 부자의 이야기. 모두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린 부자의 정의는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3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뭘 하고 싶다 또는 해보고 싶다는 명확한 꿈이 아닙니다. 나는 1년에 1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운 이유가 나타날 겁니다. 가령 너무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핑계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등입니다. 그 마음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타협하면 앞으로도 계속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타협하면 편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괴롭습니다. 꿈 앞에 자주 나타나는 피해야 할 4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꿈이란 어쩔 수 없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게 바꿔나가는 것이고, 잘 안 되는 일을 잘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원하는 순간을 만나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또 시간을 한참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어떤 공식처럼 이러한 삶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둘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억지로 계속 일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합니다. 집중이 잘 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거나, 집중이 안 돼도 계속해서 그냥 일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그냥 그 일이 나와 안 맞다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다면 고장난 기계로 계속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 고치는 데 몰두해야 하고, 고쳤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과감히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는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쓰러지기 전까지 물을 찾습니다. 목표만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강한 집념을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목표를 향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 어떤 고시생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하루 5,000원을 쓰며 머리를 반삭하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거울도 보지 않고 1년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 생활을 반복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고 나중에 회사를 개업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말들에 있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것을 증명해 나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한 걸음이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참을 실망하다 생각했다. 인생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30대는 오전 10시 정도가 아닐까? 오전 10시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아.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찾고 싶은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다. 다 채우지 못한 마음은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채우지 못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멍은 원래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생긴 이유는 살아오면서 간절히 원했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공허한 구멍을 잊고 살아가지만 힘듦으로 마음이 멈춰서게 될 때 텅 빈 구멍이 느껴지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면 나의 일상이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마음만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 순간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공허함은 완벽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즐거우면 공허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이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과 일상을 엄격하게 바라보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즐거운 순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로 좋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에 즐거워하는 사람인가요? 요즘 나의 삶에 즐거움이 빠져있나요? 그럼 다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즐거울 수 있는 일들과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공허한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기분 좋은 길을 걷듯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을 걷다 보면 행복한 내가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여유로운 내가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으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내가 보인다. 지금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은 나에게 보고 싶은 시간을 오랫동안 선물하지 않아서이다. 바람은 계절을 담고 마음은 보고 싶은 시간을 담는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만날 수 있다. 이별 후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언니는 말했다.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고 동생이 답하자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했다. 첫째, 우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는 상대방을 알 수 없어. 웃음이 많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니? 아마 누구나 좋아할 거야. 그런데 밝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안 돼. 연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밝고 웃음이 많은 게 나에게 정말 중요할까? 그건 관계를 이어가는 것과 별 상관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밝고 웃음이 많을 수도 없어. 그래봐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야. 그런 부분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훨씬 중요하거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실망하게 되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현명하게 봐야 해.
그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시간을 살아왔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라 생각해. 그러니 네가 존중할 만한 과거를 살아온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봐. 어떤 말투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그것만 봐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심 깊은 말투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심한 노력, 잘못된 말로써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 셋째,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를 들어보고 너도 그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아무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 마음의 여유는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나오는 게 아니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와.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믿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는 미래를 그리곤 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마주한 문제 앞에서 부정적이기만 한 사람은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없거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오랫동안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바라보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넷째,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야.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불평불만 없이 해나가는 사람이야. 일상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임에도 어려우면 쉽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선택한 것을 제대로 노력할 수 없게 돼. 그건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 두 사람이 많은 노력을 통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돼야 좋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사랑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져 두 사람이 맞춰 나가기 어려워져.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주길 바라거든. 다섯째, 너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해. 위에 네 가지를 갖추어도 진심으로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만남의 끝에 결국 상처만 남게 돼. 너를 좋아한다는 증거로는 세 가지가 있어. 자신의 속마음을 자주 말해주는 사람, 너와 시간을 함께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너를 아껴주는 사람. 아직 원하는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 이별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랑이 존재하니까. 누군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 믿어. 이미 일어난 일은 경험이 되고 재정비의 시간은 더 큰 도약이 되고 인내는 성장을 주고 어려운 일은 배움을 주고 그 모든 것이 모여 좋은 기회가 온다.
안녕하세요. 이 밤 낮이기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글배우 작가님의 책 고민의 답입니다. 제 채널의 첫 영상이 작년 12월 3일에 공개했던 글배우 작가님의 책 지쳤거나 혹은 좋아하는 게 없거나였는데 오랜만에 글배우 작가님의 따뜻한 위로의 책을 낭독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 고민의 답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고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이끌어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가님의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습관을 고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 늘 나만 되는 일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지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독서를 듣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평소 엄한 분이지만 존경하는 은사님을 찾아가 고민을 말했다. 저만 되는 일이 없고 불행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듣고 고치고 싶어요. 은사님은 말했다. 너에게는 안 좋은 세 가지 습관이 있어. 첫째,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게 많아서 결국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건 될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야. 네가 힘든 것과 노력하는 건 별개야. 작은 돌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어. 그러니 너의 힘듦에만 집중하면 아무 노력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길을 가는데 큰 돌이 막고 있는 거야. 그 길을 꼭 지나가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돌을 들어 올리든 넘어가든 도구를 이용해 파내든 노력을 해야 할 거야. 돌을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만 있으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거야. 물론 너는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돌을 지나갔니? 아니야. 결론은 똑같아. 돌을 지나갈 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그걸 인정해야 달라질 수 있어. 행복도 마찬가지야.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누군가를 탓하는 건 정말 쉬워. 그런데 탓하는 게 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탓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해. 어떻게 하면 마주한 벽을 지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해. 노력해도 안 된다면 지나갈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해. 둘째, 힘들면 자꾸 도망치려는 습관이 있어. 힘들 때마다 자꾸 도망치면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인생에서 좋은 건 하나도 갖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놓인 좋은 것은 모두 힘든 시간이 지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거든. 도망치지 마. 도망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소중한 사람과 연애를 잘하고 싶고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니?
그럼 노력을 해야 해. 힘들다고 자꾸 도망치고 피하지 마. 힘들다고 헤어지면 모두가 헤어져야 하거든.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어. 힘들어도 노력해야 해. 그래야 그 뒤에 더 좋은 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어. 물론 노력해도 달라질 게 없다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해. 무섭다고 피하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매일 힘들고 무섭다고 말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아. 셋째, 자신을 좀 믿어. 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 네 탓이 얼마나 있겠니? 인생을 잘 살고 싶어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너인데 그런 내 탓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니? 자신을 믿어줘. 네가 다 잘못해서 전부 문제여서 안 좋은 상황이 온 게 아니야. 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 그러니 네가 너를 믿어줘. 믿어야지만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 분명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더 큰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거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나이까지 삶을 잘 버텨온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듦을 넘어갈 너를 대단하게 바라보고 존경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정해진 것도 없고 내가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상상하세요. 상상한 만큼 닮아가고 변해가니까요. 싫은 일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괜찮지 않은지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세요. 습관이 몸에 배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는 일은 없더라도 나는 100%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내 인생. 아는 여동생은 24살에 자판기 사업을 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법니다. 동생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이면 한참 꾸미고 싶을 텐데 매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음료수를 실은 트럭을 몰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니? 라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않아.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남들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일만 잘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초창기에는 대학교나 내 또래가 많은 곳에 허름한 복장으로 갈 때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음료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때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 기호에 맞는 음료수를 잘 준비하고 사업적으로는 어느 지점에 어떤 자판기를 두면 더 매출이 오를지를 고민했어. 내가 잘하고 나만의 실력이 생기면 나중에는 누구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어.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100% 최선을 다할 수 없더라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에만 집중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물론 나중에 내가 정말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기도 해. 쉬는 날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고,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욜로를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 욜로를 좋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욜로는 그날그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내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 오늘 사업이 잘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좋은 모습은 늘어나니까. 어떤 선배가 나한테 내가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는 않아? 트럭을 모는 게 불편하진 않아?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선배에게 말했어. 선배는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벽에 힘들어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트럭을 모는 게 때론 불편해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려워도 어떻게든 찾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영어 점수를 올릴 각오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사실 나는 요즘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거든. 물론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어려움 앞에서 자꾸 타협하는 습관 때문인 것 같다. 타협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거든.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노력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시도하다 보면 그 노력에 맞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좋은 성과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다.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맞춰주나 의식하지 않고 맞춰주지 않나 어차피 똑같더라고.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춰주다가도 한 번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더라고. 그럼 애초부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내 마음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차피 맞춰주나 맞춰주지 않나 똑같다면 소신껏 삶을 나아가기로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멀어지더라고.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좋아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다. 잠시의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잠시의 안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잠시뿐이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삶에서 계속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남의 시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소신껏 살고 싶은 삶을 살아.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 무엇이든 열심히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울할 때면 금세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열정적인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었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은 늘 감정을 따라갔다. 기분이 좋으면 활력이 넘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수영선수를 알게 되었다. 수영선수는 사계절 내내 훈련을 쉬지 않았다. 마음이란 게 우울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자 수영선수는 말했다.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그때 깨달은 건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거야.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지. 책에서는 열심히 살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커서 알게 되었어. 시간 대비 벌게 되는 부모님의 소득보다 생활에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았던 거야. 그렇다고 지출이 다른 집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도 아니야. 단지 부모님 소득이 다른 집보다 시간 대비 적었던 거지. 그때 깨달았어. 아, 시간이 곧 돈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실력이 곧 돈이구나.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난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력을 쌓는 데 집중했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야.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내가 어느 날은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쉬었고 칭찬받거나 인정받은 날은 두 배로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면 우울해져 연습하기 싫어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때 깨달은 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쓸 수 없겠다는 거야. 시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보다 실력을 잘 쌓기 어렵고 시간 대비 소득을 늘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물론 사람마다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은 소득을 벌기는 싫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어. 무조건 매일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먼저 집중했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은 간단해. 일상에서 나와의 작은 약속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거야. 하루 5km 걷기, 영양제 챙겨 먹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자기, 핸드폰 오래 보지 않기, 1시간 독서와 명상하기, 바른 자세로 앉기.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니 놀랍게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 통제력과 자제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신기하지? 생각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재의 노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게 되면서 미래를 바꾸어 주었어. 그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꾸준히 노력을 유지하며 실력을 쌓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게을러지는 마음으로 무기력해진다면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작은 것부터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좋은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힘든 순간은 천천히 지나간다. 힘든 순간은 오래 남고 행복한 순간은 오래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거나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 순간은 흘려보내고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자. 놓쳤던 순간은 잊고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느 부자의 이야기. 모두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린 부자의 정의는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3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뭘 하고 싶다 또는 해보고 싶다는 명확한 꿈이 아닙니다. 나는 1년에 1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운 이유가 나타날 겁니다. 가령 너무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핑계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등입니다. 그 마음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타협하면 앞으로도 계속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타협하면 편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괴롭습니다. 꿈 앞에 자주 나타나는 피해야 할 4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꿈이란 어쩔 수 없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게 바꿔나가는 것이고, 잘 안 되는 일을 잘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원하는 순간을 만나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또 시간을 한참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어떤 공식처럼 이러한 삶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둘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억지로 계속 일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합니다. 집중이 잘 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거나, 집중이 안 돼도 계속해서 그냥 일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그냥 그 일이 나와 안 맞다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다면 고장난 기계로 계속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 고치는 데 몰두해야 하고, 고쳤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과감히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는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쓰러지기 전까지 물을 찾습니다. 목표만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강한 집념을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목표를 향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 어떤 고시생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하루 5,000원을 쓰며 머리를 반삭하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거울도 보지 않고 1년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 생활을 반복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고 나중에 회사를 개업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말들에 있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것을 증명해 나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한 걸음이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참을 실망하다 생각했다. 인생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30대는 오전 10시 정도가 아닐까? 오전 10시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아.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찾고 싶은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다. 다 채우지 못한 마음은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채우지 못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멍은 원래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생긴 이유는 살아오면서 간절히 원했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공허한 구멍을 잊고 살아가지만 힘듦으로 마음이 멈춰서게 될 때 텅 빈 구멍이 느껴지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면 나의 일상이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마음만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 순간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공허함은 완벽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즐거우면 공허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이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과 일상을 엄격하게 바라보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즐거운 순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로 좋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에 즐거워하는 사람인가요? 요즘 나의 삶에 즐거움이 빠져 있나요? 그럼 다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즐거울 수 있는 일들과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공허한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기분 좋은 길을 걷듯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을 걷다 보면 행복한 내가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여유로운 내가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으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내가 보인다. 지금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은 나에게 보고 싶은 시간을 오랫동안 선물하지 않아서이다. 바람은 계절을 담고 마음은 보고 싶은 시간을 담는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만날 수 있다. 이별 후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언니는 말했다.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고 동생이 답하자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했다. 첫째, 우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는 상대방을 알 수 없어. 웃음이 많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니? 아마 누구나 좋아할 거야. 그런데 밝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안 돼. 연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밝고 웃음이 많은 게 나에게 정말 중요할까? 그건 관계를 이어가는 것과 별 상관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밝고 웃음이 많을 수도 없어. 그래봐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야. 그런 부분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훨씬 중요하거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실망하게 되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현명하게 봐야 해.
그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시간을 살아왔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라 생각해. 그러니 네가 존중할 만한 과거를 살아온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봐. 어떤 말투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그것만 봐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심 깊은 말투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심한 노력, 잘못된 말로써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 셋째,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를 들어보고 너도 그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아무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 마음의 여유는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나오는 게 아니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와.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믿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는 미래를 그리곤 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마주한 문제 앞에서 부정적이기만 한 사람은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없거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오랫동안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바라보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넷째,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야.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불평불만 없이 해나가는 사람이야. 일상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임에도 어려우면 쉽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선택한 것을 제대로 노력할 수 없게 돼. 그건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 두 사람이 많은 노력을 통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돼야 좋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사랑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져 두 사람이 맞춰 나가기 어려워져.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주길 바라거든. 다섯째, 너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해. 위에 네 가지를 갖추어도 진심으로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만남의 끝에 결국 상처만 남게 돼. 너를 좋아한다는 증거로는 세 가지가 있어. 자신의 속마음을 자주 말해주는 사람, 너와 시간을 함께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너를 아껴주는 사람. 아직 원하는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 이별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랑이 존재하니까. 누군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 믿어. 이미 일어난 일은 경험이 되고 재정비의 시간은 더 큰 도약이 되고 인내는 성장을 주고 어려운 일은 배움을 주고 그 모든 것이 모여 좋은 기회가 온다.